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이인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두천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지금 우리 OBS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두 번째입니다. 네, 굿모닝 OBS는 처음이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으셨던 교장님이셨어요. 네. 어떻게 교장 선생님, 교육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정치계에 뛰어들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교직에서 32년간 그 선생님하고 또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제가 11대 경기도의회 그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입니다만 실제로 156명 의원 중에서 교직자 또는 교장 출신은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 그다음에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많이 봤는데 저도 도의원님들 중에서 교장 선생님 출신은 또 네.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교장 선생님 직을 수행하셨던 만큼 어떻게 정치권과 좀 뭔가 결부가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면 선생 학교에만 있었습니다. 예. 예.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경기 교육이 남부와 북부가 워낙이 격차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교육 격차를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 복지 또는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그러한 교육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저는 도의원 특히 이제 교육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 불평등 해소 네. 이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랄까요? 그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거? 네. 요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게 좀 뉴스화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만 해도 약 한 328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약 한 40% 정도 40.3%를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야심차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것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공론화 과정이 아마 좀 부족해서 현장의 교사나 학부모나 교육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교사들은 이 새로운 그 교육 기자재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고 또 학생들도 이 정보와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학교마다 조금 인터넷 그 속도라든가 이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그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의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AI 그 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고 개선점이라든가 또는 보완점을 찾아서 이것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예산 328억 원 예산 이거 정말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이런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의욕이 앞서고 너무 서두르는 특히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이것을 그 핵심 그 역점 사업으로 하면서 좀 이제 바늘 허리에 껴서 못 쓴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예.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서 현장의 목소리 중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지금 알고 있고 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과 교원 연수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연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는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 교과서가 지금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정보 교과서 또는 수학, 영어 이 세 개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초창기 이것을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선택적으로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가 그 어떻게 보면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 경기도가 지금 약 한 4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되어서 너무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다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영상이 많이 노출된다. 네, 영상의 노출 부분 같은 경우. 예, 그럼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저도 그렇고 교육계가 도입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준비 단계가 좀 되고 예. 또 검증이 좀 이루어져서 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라든가 또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도입되는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게 경기도 교육감의 어떤 본인의 지적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그 교원 연수 같은 게 필요한 거는 이제 이 기기들을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일부 그 선생님들이 활용 그 역량이 갖춰진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모든 선생님들이 활용하기에는 또는 예를 들어서 정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의 모든 선생님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들 연수가 전제되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학교의 인터넷 그 보급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은 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고 다 젊은 선생님들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게 뭐 잘 만지시기가 좀 힘드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교원 연수. 그래서 이게 문제점은 지금 지적이 됐는데 이게 풀릴 계제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그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은 학교별로 천차가 크다는 거죠.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또는 좀 소외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네. 또는 대규모 학교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그 어떻게 보면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좀 시간을 두고 축차적으로 해야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정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네.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것이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보조 어떻게 보면 참고서 수준으로 갔다가 다시 교과서 지위를 왔다 갔다 일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대선이 끝나고 네. 교육 정책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단가가 좀 그 종이 네. 교과서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비용 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성을 갖추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교장 선생님의 역할로서 네. 제가 헷갈립니다. 예. 그럼 교육 격차 해소, 교육 불평등 해소 이거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견이 당분간은 종이 교과서하고 병행해서 이용을 하면서 예. 디지털 교과서로 가는 것이 방향성을 그렇게 가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이것이 이제 그 시간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작을 네.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세빛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세빛학교 이거 어떤 곳입니까? 네. 맹학교입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각장애 학인들이 약 한 5만 4천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예. 학생이 한 2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약 13개 시각장애 맹학교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독 전국에 맹학교가. 13개가 있는데 경기도는 한 군데도 없었다. 네네. 아이고. 그래서 예. 제가 2023년 그 장애인의 날 5분 발언과 또는 국회 정담회라든가 또는 경기도 그 특수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정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경기도 교육감께서 전형적으로 받아들여서 수원의 망포역 인근에 있는 영동중학교 폐교 부지입니다. 예.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경기도에도 시각장애 맹학교 가칭 세빛학교입니다. 세빛학교를 만들기로 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예. 네. 아직 이제 개교가 개교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네. 2027년 3월에 네. 2년여가 남았어요. 예. 네. 근데 뭐 개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뭐 해요? 이거 뭐예요? 네, 최초에 2027년 3월 개교로 목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늦어진다고요? 네, 지금 현재 2028년으로 약 1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왜 그럽니까? 이유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자 그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농동중학교 이전 부지를 이제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예. 아니고 거기다가 체육학교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 맹학교 두 개를 넣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은 이제 체육학교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시각장애 맹학교를 만들면 시간이 약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의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정대로 20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서두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제가 늘 그 협력하고 하는데 조율하고 하는데 이것이 2027년 3월 개교가 대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는 교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의비도 있습니다. 시각장애 맹학교, 세빛학교 이름 좋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27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그 경기도의 맹학교 이거를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겁니까? 역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맹학교 설립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사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복합시설로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네. 주민과 계속 이제 설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민 대표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공유 공간으로 시설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예.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이 없이 함께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가 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좀 주제를 좀 다시 다른 걸 한번 봐야 될 텐데 경기도 교육청 특수 외국어 교육 진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어떤 내용이죠? 특수 외국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도의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수 외국어로 지정하는 것이 약 5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만 해도 학생들이 제2외국어라 할 때 중국어, 일본어가 약 한 중학교는 99%, 고등학교는 90% 정도가 제2외국어를 중국어, 일본어에 거의 그래요?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53개 특수외국어를 지정은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것을 선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지고 네.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고 교육받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중국어, 일본어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 53개국의 특수 외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당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소인수 과목이라 그래서 교과를 개설할 때 뭐 10명이든지 8명이든지 최소 인원이 되어야지 교과를 개설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교 학점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소인수 학생들 예를 들어서 두세 소인수가 명이 뭐예요? 어느 교과를 교육 과정을 개설하려면은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그 인원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때도. 최소 인원. 네네. 예. 근데 이것이 한두 명이더라도 그 교과를 개설하고 또는 그 선생님이 강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이게 이제 수능과 연계가 돼야지 뭐 학생들이 선택을 네. 하고 말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제 상당
수의 학생들이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하고 예. 생활교육부의 기록, 그러니까 학점 예를 들어서 성적 평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수 미이수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그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생활교육부에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성적을 떠나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예. 그런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아니 제가 뭐 70년대생인데 네. 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남자는 뭐 저기 독일어 그리고 그렇죠. 일본어가 조금 네. 이제 줄어드는 추세였고 이제 네. 여학생들은 이제 프랑스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즘에 이 제2외국어는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말고. 중국어, 일본어가 지금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시대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또는 베트남어라든가 최근에 동남아시아 말고도 예. 우리가 그 외고에서 하고 있는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 이외에도 예. 소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예. 그 우리가 거기에서 국내로 이민 오거나 또는 그 재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이 모국어를 여기에서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이것을 일종의 선도 학교를 지정해서 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든 네.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원 그분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이 조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예. 네. 그 특수외국어 교육이 그 경기도 교육감의 의무를 담은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예. 것까지 조례에 담고 있고 또 이것의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선도 학교를 지정해서 예. 그 선도 학교가 이제 어떤 성과를 나타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는 그것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 저기 그 의원님께서 교장 선생님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 경력에서 보면 이 경기도 교육의 문제 이게 좀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격차입니다.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예. 남북 간의 격차, 경기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 또 도농 간의 격차, 또는 이제 어떤 지역은 지금 도시 지역은 학급당 인원이 35명이 넘는 그 용인이라든가 또는 화성이나 이런 신도시들도 있는가 하면은 예. 동두천이라든가 북부 지역은 급당 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급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20명 밑으로 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급 문제. 그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너무 어렵더라 이런 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떤 문제들입니까? 최근에는 그 형제들이 없고 그 거의 뭐 혼자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단 지성이라든가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회성을 키우고 그런 학교가 결국은 어떤 집단 사회로서의 그런 교육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 이외에 어떤 사회성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나 교육이 사회성.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교육은 기본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든가 그런 인격을 키우는 인성을 키우는 것도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또는 그것에서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도내 이 지자체들마다 어디에는 과밀학급이라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디에서는 이 정도면 또 충분하고 또 네. 제 경우에는 막 60명, 70명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렇죠.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참 인원수도 적고 교육하기 그러니까 수업받기 되게 좋은 환경인데 또 그렇지는 않은 거 봐요.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수업의 질이 그 학생 숫자가 적으면 더 좋고 과거에 60명, 70명 있을 때는 20명만 되면은 수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예. 지금 그 20명 밑으로 내려가 있는 학교도 있고 수업의 질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교육 과정을 치밀하게 개별화된 교육이죠. 개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외부 환경도 좋아지고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전면에 어떤 칠판을 보고 앉아서 있는 그 선생님을 보고 있는 집중적인 것이 아니고 그룹별 모든 수업이라든가 이런 교육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인데 의원님이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동두천 주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빌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기도이지만 도의원이지만은 동두천이 지역구입니다. 동두천은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 불평등 제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교육기획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의원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들 함께 살펴봐 주시고 교육만이 우리 미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저와 함께 미래를 바라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